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입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텐데요. 디지털 이론을 왜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디지털 장비를 사용을 하고 디지털 오디오를 쓰고, 그 다음에 막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DAC가 어떠느니, 뭘 어떻게 쓰면서 음질이 더 좋아지느니, USB 케이블을 바꿨더니 음질이 좋아졌느니, 아니면 디지털 콘솔을 어떤 걸 사용을 했더니 뭐가 좋고, 샘플 레이트와 비트 레이트를 어떻게 했더니 음질이 더 좋아지고, 클락을 바꿨더니 뭐가 좋아졌더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디지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지털이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가? 디지털이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굉장히 좀 더 올바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올바르게 기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기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음향을 하면서 또는 컨슈머로서 음악을 들으면서도 디지털 장비들을 이해하거나 디지털 장비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배우는 이런 디지털 이론들도 좀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오디오 엔지니어 초년생들이나 초급자들한테는 사실은 꼭 배워야 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시리즈를 나눠서 좀 더 고차원적인 것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들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 고막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공기 중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스피커는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어서 이 자석과 코일이 전기를 이 자석에 코일에다가 넣어주면서 전자석을 만들어서 자석으로부터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전자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전자석에 힘을 주려면 전기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볼티지를 올리면 스피커가 앞으로 가고, 볼티지를 낮추면 스피커가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마다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서 앞뒤로 움직이면 스피커 이렇게 가고 내리면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뭐냐면 항상 시간 선상에서 스피커가 이렇게 움직였느냐를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 귀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청신경이 뇌에다가 이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려면 축을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시간축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오는 거죠. 복잡하게는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아날로그 파형이에요. 그럼 이 아날로그 파형을 갖다가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한 게 무엇이냐면, 디지털을 이해하는 거는요, 되게 단순해요. 디지털은 기계가 이해하는 소리인데, 기계가 이해하는 소리는요, 그 전까지는 기계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티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기계는 이런 볼티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패스, 나는 이게 무슨 신호인지 몰라 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화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기계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이 신호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해하는 신호 되게 단순해요. 신호가 있냐 없냐 이거밖에 이해를 못해요. 신호가 있다 없다, 영어로는 true false, 그렇죠? true false. 신호가 있다 없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가 1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없다가 0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우리는 1과 0으로 디지털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냥 속되게 흔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true일 경우에는 1이 true고, 그다음에 false일 경우 0을 false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이진법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신호들, 복잡한 것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요.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복잡한 신호 가운데 거기 0과 1이 있니? 또는 true, false가 있니? 이거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했다는 건 뭐냐면,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복잡한 소리 파형을 0과 1로 바꾸는 거예요. 0과 1로만. 0과 1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0과 1을 바꿀까? 그래서 이것을 칸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처럼 칸을 나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축에서 나오는 볼티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신호 파형을 갖다가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기 시작하는데, 수직 조각과 수평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조각을 내기 시작하고, 그 조각에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값을 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표기하느냐? 여러분들 수직과 수평으로 했다니까 해상도를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으로 가는 게 시간축이라고 했죠. 시간축이 있는데 시간축의 파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파형이 그 시간축에서 갈 때 내가 이 모든 시간을 갖다가 0과 1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디지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약속을 했냐면 오케이, 내가 이 파형이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 이 파형이 이렇게 시간을 축을 지나갈 때 시간의 축에 맞춰서 내가 이 순간에는 내가 디지털화 할게. 기계가 디지털화 할게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마다 그 순간을 토막을 내서 그 순간을 캡처링하는 방식. 그것을 샘플링 한다 그래요. 샘플링. 그래서 시간축에서 내가 순서대로 샘플을 뜰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선상, 시간축 선상에 있는 요 지점들을 갖다가 전부 착착착 쪼갰어요. 그 쪼갠 것이 보통 CD 같은 경우는 1초에 44,100번을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축을 만들어 놓고 이걸 44,100번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요새 쓰는 대부분의 디지털 콘솔이나 방송국 기준은 44,100번보다 조금 더 높은, CD보다 조금 더 높은 48,000번을 쪼개놨어요. 48,000번을 막 세밀하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축에 48,000번의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샘플링? 이 볼티지 값, 신호가 올라가는 이 볼티지 값에 대한 샘플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링을 뜬 다음에 이 샘플링을 갖고서 무엇을 하느냐? 이 샘플링이 있는 그 각 샘플마다의 볼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샘플마다의 볼트 값이 있는데 이 볼트 값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바꿔줘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는 이해하는 게 0과 1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진법이라는 게 기계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진법은 0과 1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이죠. 0부터 9까지 있는 십진법이죠. 그렇죠? 10개 단위로 되어 있는 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 십진법 이상도 다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기계는 0과 1로 되어 있는 true false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계는 돌아갑니다. 자, 0과 1로 되어 있는 것 갖고선 이 숫자를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것이 기계적인 용어로는 비트라는 거예요. 이 비트라는 것 말이 0과 1이에요. 그래서 CD에서는 16비트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과 1을 16자리를 만들어 놓고 16자리 0과 1로 어떻게 하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16비트는 이진법으로 치면 2의 16승이 됩니다. 2의 16승이 돼서 65,536칸 정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볼트 값, 어느 지점에서 있는 이 볼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단위가 65,536개 칸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게 CD입니다. 16비트. 16비트는 65,536이라는 칸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16비트부터 24비트, 32비트까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이제 칸을 굉장히 많이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쪼갠 거를 갖고선 내가 이때 요 순간에 요 샘플 때에는 요 정도의 볼트 값이니까 요 정도의 볼트 값에 위치한 그 값이 이거야. 그것은 뭐 001, 000 이렇게 해서 0과 1로 표현되는 긴 하나의 데이터 띠를 만드는 거죠. 이 데이터 띠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 샘플에 또 생기고 그 다음 샘플에 또 생겨서 0과 1이 줄줄이 쭉 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0과 1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계는 그 0과 1이 쭉 지나갈 때 16비트 같은 경우 16개씩 끊어갖고 요거는 무슨 신호구나, 요건 무슨 신호구나, 요건 무슨 신호구나 이해하면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0과 1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가 듣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로 바꿔놓은 것이 디지털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개가 있죠. 거기서 그게 뭐냐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비교하고 싸웠을 때 과연 아날로그가 좋은 것이냐 디지털이 좋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디지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날로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아날로그를 디지털이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디지털의 해상도를 높여서 아날로그를 쫓아갈 수는 있어요. 마치 뭐가 가냐면 여러분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그 예예요.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를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품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 사람의 눈으로는 아날로그 필름과 구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죠. 동일해요. 지금 있는 디지털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디지털이 계속 이기느냐? 아날로그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디지털의 해상도가 많이 쫓아와서 아날로그와 비슷한 수준까지 왔고, 비슷한 수준? 아니요. 비슷한 수준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 사람이 눈으로 또는 사람이 귀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게 더 좋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디지털의 해상도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번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날로그는 굉장히 좋지만 이 아날로그 장비를 갖고서는 이제 프로세싱이 들어가게 되면 아날로그 장비가 다른 아날로그 장비에 들어와서 프로세싱을 하고 그 장비가 또 다른 장비에 들어가서 프로세싱하고 그 장비가 또 다른 장비에 가서 프로세싱하는 계속 무한 반복 전기를 하게 되면 각각의 장비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특성이 거기 계속 묻어나요. 계속 거기서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장비에서 조금씩 소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 복사기에서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복사한 종이를 복사해서 나오잖아요. 이 종이를 다시 원본 자리에 올려놓고 또 복사하면 또 복사본의 복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복사본의 복사가 나온 걸 다시 또 원본 자리에 놓고 복사를 넣으면 복사본의 복사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원본과 복사본의 맨 마지막에 나온 거와의 품질 차이는 사실 나죠. 그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아날로그 프로세싱을 거치면 거칠수록 아날로그적인 특색의 그런 변화가 묻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내가 원하던 소리가 아닌 나중에 가서 조금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디지털에서는 이해할 게 저거밖에 없는 거야. 0과 1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가 봤을 때는 네가 나한테 010101 적어줬네. 오케이, 나는 010101 적었어. 자, 다음날에 너도 010101을 적어. 이렇게 해서 계속 010101을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갔는데 010101을 뭐 0309 02로 바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010101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얘는 0과 1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결과물로 나왔을 때에는 아날로그에서는 아날로그 장비에 색채가 입혀지면서 조금씩 변질이 돼서 나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은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0과 1로만 쭉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오리지널 원본 그대로 이 원본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리포트를 썼어. 학교에다 내려고 리포트를 썼는데 이 리포트 낸 파일을 갖고서 가서 이 컴퓨터에서 빼서 다른 컴퓨터 가서 그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한 파일을 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가면 파일이 깨지면 깨질지언정 여기 있는 리포트 내용이 이쪽 컴퓨터에 갔을 때 리포트 내용이 바뀌지 않고 이것을 이메일로 보냈을 때 교수님이 그걸 봤을 때 리포트 내용이 바뀌어 있지 않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은 뭐냐면 처음에 만들어져 있는 품질이 아날로그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약간의 떨어져 있는 이 품질이 마지막 프로덕션 라인에 가서 맨 마지막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들려줄 때에는 그 품질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품질 그대로 유지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아날로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뛰어날지 모르지만 이것이 프로덕션 라인을 거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컨슈머가 들었을 때는 이 품질이 쭉 떨어져서 디지털로 전달한 소리보다 못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이 모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장비들을 다 점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가 훨씬 더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반인이 들을 때에는 우리가 사용을 하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디지털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로 지금 모든 음악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비가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다음 시간에 배우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신호가 좀 더 좋게 유지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디지털이 에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파일이 깨지는 것처럼 그 에러가 생겨서 파일이 깨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게 뭐 퀀타이제이션 에러라든지 뭐 지터 노이즈라든지 뭐 안티 알리아스 필터를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노이즈 쉐이핑, 샘플링, 오버 샘플링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 다음에 ADC가 뭐며 DAC가 뭐며 DAC를 어떻게 써야지 맞는 것이며 뭐 어떤 DAC가 더 좋은 것이며 그런 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은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요 다음 디지털 이론을 배우면서 같이 더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이론이었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